어저께 어메 렌즈가 왜 붙었나? 뿌였지? 킨도 하나? 렌즈가 뿌였지 이게? 자, 오늘은 저기 어저께 못한 삼계탕 먹방을 연계탕 먹방을 해요. 근데 이 근처에 삼계탕을 파는 데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주변에 있었나? 삼계탕이 이게 계절 음식이라서 이게 삼계탕 전문점이 아니면 잘 안 팔더라고. 설거지 거리가 또 쌓였네. 숟가락을 몇 개 사야겠구나. 숟가락 되고 어제 그 질문도 받고 오늘은 멀리 안 가고 집 주변에서 원래 진화론을 얘기하려는데 뭐 진화론 강의 해달라고 이게 좀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예전에 진화론 강의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직접 동물을 보면서 해야 돼요. 여기 앞에서 사람들 공통 이게 달방이라서 이거 조용조용 가야 돼요. 왜 부대자루지? 여기 삼계탕 파나? 요 근처에 저번 삼계탕 파는 집 있었는데 계절 음식이었던 것 같은데 뼈다귀탕, 생삼겹살, 햇반 삼계탕은 계절 음식으로 파는 거. 감자탕 맛있다. 근데 요 주변에서는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네, 터미널 주변은 좀 약간 그래. 뜨내기 손님 장사하는 데는 저 현지 주민이 있는 그런 식당이 가격도 싸고 괜찮아요. 근데 이런 관광지나 이런 터미널 같은 데나 이런 좀 터미널 근처에 이렇게 여관이 많은 데는 거의 뜨내기 손님 장사하기 때문에 좀 약간 가격은 좀 비싼데 좀 질은 떨어져. 내가 대한민국 외국은 모르겠어. 대한민국은 제가 여행을 해봤는데 다 똑같아. 대한민국 여행했는데 다 똑같아. 관광지, 터미널, 역 주변, 저기 명물 장소가 있긴 한데 대부분이 뜨내기 장소하는 데는 다 그래. 좀 그래. 가격은 비싼데 질이 떨어져. 그걸 이미 뜨내기 장사라고요. 뜨내기 손님이라고요. 자, 단골 손님은 뭔 말인지 알죠? 뜨내기 손님하고 단골 손님이 어때요? 엄청 반대예요. 단골 손님은 말 그대로 자주 들리는 손님, 단골 손님. 그 단골 손님이죠. 항상 여기 들리는 단골 손님. 이거는 내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죠. 뜨내기 손님은 뭐냐? 이 뜨내기가 뭐냐면 그냥 나그네처럼 그냥 지나가는 손님. 두 번 다시 여기 올 일이 없어. 이 가게에 두 번 다시 올 일이 없는 여행자들. 여기서 미국에서 온 양반이 미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밥을 먹었어. 그럼 내일이나 모레 와서 먹을 일이 없잖아. 계속. 그죠? 미국에서 그 밥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 일은 없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잠시 먹고 가는 사람 어떻게 뜨내기 손님이라고요. 그 상권 같은 데 보면 뜨내기 상권이 있어. 뜨내기 상권. 대표적인 게 역하고 터미널. 버스 터미널 있는데 여기 역 주변 상권이 대부분 뜨내기 상권이라고 해요. 이것도 부동산 강의로 넘어가네. 오씨 뭐지? 그래? 이거 부동산이다. 저기 주식 통찰 강의다. 부동산 강의래요? 그냥 저쪽 가면 해. 여길 뜨내기 상권이라고 해요. 보통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이니까 이거 지나가면서 볼게요.
자, 여기에 상가가 있죠. 이렇게 보통 다 비슷비슷하죠. 어디 터미널 같은데 보면 시외버스나 고속도로 어때요? 대부분 뜨내기 손님 장사예요. 여기는 여기를 단골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저기 버스 타러 오면서 잠깐 저기 식사할 때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여기서 먹고 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주식통찰강이다 그럴까? 그럴까? 여기가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뜨레기 상권은 확실히 틀려. 그래서 뜨레기 상권에서는 저희가 밥을 절대로 안 먹어요. 여행을 다녀봤는데 대한민국 다 똑같아. 뜨레기 상권 어때요? 가격은 비싼데 질이 좀 떨어져요. 다들. 그 중에 명물 좀 그 가게가 있긴 있어. 근데 그런 가게는 거의 드물고 그래. 자, 여기가 보면 여기가 고속버스 터미널이고 저 옆에가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외부하고는 다 있지. 대중교통이 다 이쪽으로 사람들이 와. 서울이나 외부 다른 도시를 가면 여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올 때 어떻게 해요? 이 근처 사람이 아니야. 그럼 여기 와서 다시 먹을 일이 없어. 그죠? 그래서 뜨레기 상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기에 보면 여기 터미널 이 주변에 어떻게 다 보면 여관이죠. 확대해달라고. 자, 여기 모텔, 호텔 여관이에요. 숙박업소예요. 여기가 다 뒤쪽에. 다 여행자 터미널 옆이니까 여행자들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여기서 더 이제 호텔 모텔이 많아. 자,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이게 이런 저기 호텔 모텔이 대부분 시외버스나 터미널 쪽에 다 이게 분포되어 있어요. 대부분에. 왜? 이유는 간단해요. 저기 관광객이 오게 되면 저기 먹고 자야 할 거 아니야. 잘 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보통 터미널 쪽에 많이 발달해. 근데 우리 역은요, 자, 여러분들 역을 잘 보시면 대한민국의 역 주변에는 호텔 모텔이 거의 별로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 똑같아. 자, 여행하면 기차로 여행을 많이 다닐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자, 왜 그냐? 이게 옛날 이리역 폭파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기 열차로 여행자들 갖다 많이 규제를 하면서 이걸 그게 줄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역 주변에는 이런 호텔 모텔이 별로 없어. 있긴 있는데 터미널에 비하면 대부분 터미널에 다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 보면 대부분이 이게 사람은 여행자들이 다 철도는 대부분 군용이에요. 군용. 사람들이 잘 본대. 군 소속용이에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도는 군용으로 많이 써요. 화물 이렇게 나르는 용도나. 그러니까 이게 여행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기차 타고. 그 기차의 저기 그 단점이 뭐냐면 철로가 있는 데밖에 못 가. 딱 그 노선밖에 못 가. 그러니까 여행할 때 많이 불편해. 대한민국 여행 다닐 때 보면 터미널을 중심으로 다니게 되면 다 연결이 돼. 쉽게 연결이 돼. 근데 요즘은 다 자가용이 있어서 이런 버스를 잘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버스 회사에 다 적자야 지금. 다 도산 위기 상태예요 거의. 대한민국 버스 회사들이 거의 다 도산 위기 상태예요. 자, 국가에서 보조금 대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자, 요즘은 왜 그러냐면 다 집에 자가용 한 두세 대씩 있어. 한 대는 기본이고 막 두세 대씩 있어 요즘은 한 집안에.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으니까 버스나 이런 걸 잘 안 타고 다녀. 그리고 이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터미널 주변에 대부분 있던 이런 저기 숙박업소들이 어떻게 돼요? 호텔이나 모텔들이 어떻게 돼요? 손님이 잘 안 와. 자, 왜 그러냐?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온 여행자들이 어떻게 버스를 타고 온 여행자들이 여기서 묵어요 보통. 근데 자가용이 이제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이카 시대가 90년대 때부터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마이카 시대가 2000년대부터 마이카 시대가 열려요. 마이카 시대 살짝 90년대 열려다가 IMF 두드려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이카 시대가 이제 2000년대부터 열려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권하고 다 연결돼요. 자, 이게 호텔, 모텔도 어떻게 상권이죠. 여기도 상권이에요. 사람이 다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 상권이죠.
자, 오늘 이건 주식 통찰 강의다 올릴 건데, 오늘 상권, 오케이. 상권 얘기 한번 들어간다. 이게 보시면 여기가 다 어떻게 모텔, 호텔이야. 저도 여기 달방, 저쪽 안에 들어가면 제 달방이 저쪽에 있어요. 지금 안 보여. 작아가지고 건물이. 자, 요즘 어떻게 이게 여기 호텔이나 모텔들이 어떻게 다 저기 사정이 안 좋아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코로나를 약 4년 동안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손가락 빨고 있었어.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적자 나가지고 아마 저 경매에 넘어가는 물건들이 이제 나올 거야, 슬슬. 못 버티고. 그죠? 근데 여기 토끼 요즘 호텔이나 모텔 이런 숙박업소들이 많은 채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하면 다 여기 터미널 주변에 있는 호텔 모텔에서 잘 수밖에 없어요. 거의 선택사항이 그거야. 근데 자가용을 타게 되면 어떻게 돼?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데서 안 자고 어떻게 해요? 좀 경치가 좋고 어디 좀 약간 산골이나 외진데거나 경치 좋고 이게 약간 저기 그런 데를 많이 써. 그리고 요즘은 저기 뭐냐 뭐라고 하지? SNS 뭐라고 하지? 플랫폼 회사들이 많잖아. 호텔스 컴바인 같은 플랫폼 같은 거를 홍보를 잘하는 이제 업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쪽으로 손님이 대부분 가. 홍보 잘하고 이게 가격을 싸게 하는.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 사람들한테는 정통적으로 여기 터미널에서 내리면 간판 보고 오는 손님 보고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거의 그 습관대로 가요, 대부분. 그럼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모텔, 호텔도 어떻게 돼요? 도산을 해요. 실질적으로. 자, 예전에는 간판만 크게 놓으면 여기서 오고 간판 보고 알아서 왔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 간판 보고 안 들어가요. 요즘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다 검색하고, 근데 뭐 호텔스 컴바이나 뭐 여기 어때 같은 이런 플랫폼에서 검색을 해서 가격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그 정보를 해서 가요. 그리고 이런 데를 잘 안 가. 자, 어디로 가냐? 이게 좀 약간 이게 경치 좋고 그런 데로 가요. 왜? 마이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마이카 시대가 아닐 때는 어디 여행을 하면 기차나 버스를 타야 돼. 그러면 선택사항이 없어. 어떻게요? 터미널에서 가까운 데에 저기 숙박업체에서 잠을 자야 돼요. 거의 선택사항이었어. 배낭짐 있는데 그 무거운 거 들고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호텔에서 잘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저기 호텔도 가요. 이게 많이 숙박업체가 많이 이게 좀 바뀐 게 뭐냐면 펜션이 생기면서 펜션 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호텔에서 가족들이 애들 데리고 호텔에서 자기는 그렇잖아. 모텔이나 호텔에서는. 자, 옆에서 막, 소리가 나. 막 옆에서 옆방에서 사랑방 나는 소리가 나요. 자, 특히 오래된 여관이나 모텔들은 방음시설이 좀 형편없어요. 근데 옆방에서 어떻게 사랑 나누는 소리가 어떻게 다 들려. 오래된 모텔은 방음시설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뭐 애들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옆에서 막, 하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뭐 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이제 여행을 가고 싶으니까 쉽게 말하면 소가족 단위에서 부부하고 애들이 한 초등학생 애들이야.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어떻게 여행을 가고 싶어 해. 가족들이. 근데 이런데 이게 오래된 모텔 가면 방음시설이 별로야. 근데 여기서 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막, 소리가 나. 자, 그러면 어떻게 곤란하죠? 엄마 아빠가 얼굴이 빨개지죠. 그죠? 애들 그럼 여기서 못 자. 가족 단위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모텔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습관대로 해. 그 새로운 그 시장의 니즈를 갖다가 못 따라가. 양파들이 옛날 방법 그대로 고수해. 요즘은 가족 단위로 많이 가요. 그죠? 그러면 애들이 중학생만 되면 애들이 안 따라가요. 가족여행에. 그죠? 중학생만 돼도 애들이 가족여행에 안 따라가. 애들이 가족여행 따를 때가 어디냐? 딱 초등학생 때하고 그 전이야. 초등학생부터 전 나이 때만 좋다고 따라다니지. 중학생 되면 어디 같이 가족여행 가자 하면 어떻게 해? 애들이 어떻게 싫어해요. 안 쫓아가. 중학생만 돼도. 그죠?
나중에 가족여행을 가게 되면 이렇게 초등학생 데려가면 이런 데서 어떻게 숙박을 하게 되면 옆방에서 응 소리 나봐, 사랑나는 소리가 들려봐.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안 오게 돼. 그래서 이게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가족여행의 시대가 열려. 2000년대부터 그게 열려. 자, 그때부터 숙박업체의 그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자, 이게 그 당시에 보면 이게 초기에 발달한 게 뭘 리조트예요. 콘도라고 하죠. 콘도가 먼저 발달. 콘도가 가족 단위로 가는 이게 굉장히 경치가 좋은 데가 콘도죠. 콘도가 좀 비싸긴 하죠. 콘도가 딱 저기 이제 콘도, 이제 요즘은 콘도라고 안 해. 리조트라고 해요. 왜? 하도 콘도로에서 사기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콘도라 리조트나 똑같아. 콘도 리조트가 똑같은 말이야. 리조트로 바꾼 거야, 이러면. 하도 이거 사기가 많아가지고 콘도 리조트 사기가. 그래 나중에 이게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약간 좀 잘 살게 돼. 자, 콘도 리조트 시대가 언제 열리면 90년대부터 이제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잘 보시면. 근데 그 당시에 콘도 리조트는 어떻게 돼요?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가요. 일단 차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래도 고급차 좀 있어야 하고, 이게 전문직이나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이나 갈 수가 있었어요. 90년대에는 아무나 못 갔어요. 저도 예전에 90년대 콘도 리조트 이렇게 광고하면 저게 뭐야? 제가 꿈도 못 꿨어요. 콘도 리조트에서 이렇게 잠을 잔다는 거는. 90년대. 콘도 리조트가 가다가 사기도 많이 나고,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2000년대, 90년대는 콘도의 시대야. 그리고 2000년대 이제 리조트로 바뀌어요. 근데 2000년대부터 리조트가 또 이제 어떻게 사기를 겁나게 쳐요. 근데 리조트도 비싸요. 리조트가 하루 묵는데 가격이 비싸요,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너무 비싸고 서민들이 가기에는 좀 그래. 콘도 리조트는. 그래서 나중에 생긴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펜션이에요. 자, 펜션은 보통 가면 기본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제작이 돼 있어요.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약간 캠프 비슷하게도 할 수 있고, 주변에 놀 수도 있고, 저걸래. 근데 이게 모텔이나 호텔은 기본이 뭐예요? 2인 기준이에요. 더블 침대죠, 보통. 2인 기준으로 보통 만들어. 왜 남자가 여자가 여행을 다니거나 잘 수 있는 해가지고, 처음 건설할 때부터 2인을 기준으로 대부분 만들어요. 모텔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그죠? 근데 가족 단위로 가면 호텔, 모텔은 이게 좀 안 맞아. 애들 데리고 호텔이나 모텔에서 좀 하기가 그래. 그래서 생긴 게 리조트고, 나중에 이제 이게 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게 펜션이에요. 그러니까 펜션이 물 좋고 산 좋은데 이게 펜션들 있죠. 그리고 이게 펜션은 규모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은 소액으로도 창업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펜션 사업이 어떻게 되면 펜션 사업 때문에 리조트들이 어떻게 돼요? 망하기 시작해요. 시장을 뺏기는 거죠. 왜? 펜션의 가격이 싸면서도 더 리조트만 나아. 리조트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리조트의 그 구조가 소비자의 심리를 갖다가 의식을 조종하는 좀 약간 그게 있어요. 리조트에서 가게 되면 리조트 숙박비도 비싼데, 그 리조트 안에 시설비가 다 따로따로 써야 돼. 그것도 비싸. 리조트 한번 갔다 오면 안에 시설비나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돈이 겁나 들어가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게다. 이게 우리나라 리조트가 망해요, 다. 요즘 리조트 다 망했어, 거의 다. 지금 살아있는 게 대명 리조트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 4년 겪으면서 그때 그게 오고, 왜냐면 리조트로 사람들이 요즘 잘 안 가요. 왜? 리조트에 리조트에 가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돈을 엄청나게 쓰고 와요. 리조트 가신 분들 다 느낄 거야. 리조트 자체가 가격도 비싸.
근데 가면 뭐 노래방 시설도 비싸고, 당구장도 있으면 당구장도 비싸고, 애들 시설도 거기도 조금 쓰면 그것도 비싸고, 다 비싸. 뭐 저기 거기서 식당에서 뭘 먹으려면 다 비싸, 모든 게. 그럼 뭐 조금만 하면 한 것도 없는데 겁나게 비싸요. 내가 리조트를 많이는 안 갔어요. 저도 돈이 없어서 여기는 저기. 근데 리조트를 가면 얘네들이 저기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소비자들의 어떻게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저기 마케팅을 해요, 얘네들이. 자, 리조트에서 하면 그 주변에 관광되는데 주변을 관광을 못 하게끔 그렇게 얘네들이 소비자의 심리를 갖다 조작을 해. 리조트 안에 모든 편의시설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비싸게 해서 파는. 그러면 뭐 여행을 갔는데, 리조트를 갔는데 한 곳 여행 간 것 같지도 않은데 돈만 겁나게 써. 리조트 가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시장이, 여행 사업이 어떻게 되면 리조트가 이래서 망해요. 나중에 가니까 왠지 내가 호구가 된 느낌이야. 이 리조트를 가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야. 그래, 리조트가 이제 어떻게 해요? 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는 괜찮다가 2010년도부터 리조트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2010년도 이후부터. 정확히 따지면 리만 브라더 사태 이후부터 리조트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리만 브라더 사태 때 경제 위기를 약간 세계가 겪으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리조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이제 소비자들 눈치를 채요. 그전에는 콘도라 리조트들이 어떻게 약간 상위층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권층의 그런 심리로 해서 사람이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리조트를 가니까 호구가 됐다는 걸 이제 이게 알아차려야 죠. 그럼 어떻게 냐? 리조트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한 4박 5일 간다고 합시다. 리조트에서 4박 5일을 갔을 때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해외 여행을 가는 게 저기 비용이 더 싸요. 그러면서 더 알차고 더 재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리조트를 갈 거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해외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게 해요? 돈도 조금 들고, 돈도 더 적게 들고 해외여행이 어떻게 돼요? 자, 동남아 가면 리조트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자, 동남아 여행 혼자서 만약에 가게 되면, 동남아 여행 가면 예전에 명성황후 있잖아요. 얘가 가면 하루에 10만원 꼴이면 된다고 해. 한 50만원이면 4박 5일 어떻게 질퍽하게 놀고 온다고 해. 50만원이면. 근데 리조트 가면 50만원 어떻게 하루면 날라가요. 가족 다니기죠. 뭐 어떻게 하루면 날라가요. 가족 다니기 가게 되면 하루면 50만원 그냥 쓱 날라가요. 뭐 하면 50만원 그냥 쓱 날라가. 하루에 다 날라가. 50만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우리가 호구가 됐구나. 그래서 나중에 소비자가 리조트 쪽으로 사람이 안 가. 그러니까 리조트를 갔는데 사람들이 거의 텅텅 비었어요. 리조트 쪽에.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자, 왜 그냐? 리조트들이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을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마케팅을 그렇게 짰어. 그러니까 나중에 소비자들 그 눈치를 챘어. 자, 그 돈으로 어디를 가는 게 나아요? 해외여행을 가는 게 나아. 더 싸. 더 양질의 그 음식이나 관광 상품을 갖다 서비스를 즐길 수 있어. 그래 어때요? 글로 가지 누가 리조트로 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리조트가 다 지금 거의 다 망했어요, 지금. 뭐 대명 리조트나 좀 짱짱한 데만 지금 버티고, 얘네들 지금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딱 보면 알아. 저기 변산 쪽 리조트, 그 대명 리조트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썰렁해요.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요즘 코로나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없어요. 대명 리조트 이쪽에. 대한민국 리조트가 대표가 대명 리조트야. 대명 리조트도 이제 한번 시장 조사하면서 지금 봐.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딱 차 타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쓱 봐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주차장만 보면 알아. 주차장에 차가 없어. 리조트 주차장에 차가 없다는 건 어떡해요? 객실도 다 비었다는 소리예요. 이제 리조트 가서 싹 주면 객실이 얼마나 찼는지 보면 주차장을 보면 알아. 주차장이 얼마나 차냐에 따라서 객실이 차는 게 딱 보여. 그럼 그냥 뭐 안에 걸쳐서 차 타고 가면서 쓱 한번 지나가요. 아니면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한번 주차장 한번 쓱 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공실률이 그만큼. 주차장이 빈 만큼 어떻게 그게 공실률이야. 다 비었다는 거예요.
리조트가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야. 지금 적자일 거야 아마. 이제 그래서 리조트들이 그래 망한 거야. 사람들이 잘 보는 거. 왜? 서비스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소비자 심리 마케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어떻게 해요? 즉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갖다가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는 그 마케팅 기법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걸 끝내주기 잘해. 리조트 애들이. 근데 어떻게 돼요? 자, 돈을 꺼내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에 상응한 뭔가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서비스는 꽁부리밥을 주는데 어떻게 돼요? 서비스는 꽁부리밥을 주는데 가격은 뭘 받아요? 가격은 이게 황제한테 바치는 그런 그 밥상값을 받는 거야. 자, 서비스는 꽁부리밥이야. 자, 이제 그거로 이렇게 요즘 리조트들이 다 그래서 망하는 거야. 서비스는 꽁부리밥을 주는데 밥은 꽁부리밥을 주는데 가격은 뭘 받아요? 황제가 먹는 밥의 수준의 가격을 받아. 이게 리조트의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얘네들이. 자, 헛똑똑이 마케팅들이 이렇게 해요. 이 짓 하다가 망하는 애들이. 헛똑똑이 마케팅들이 그 짓을 하다 망하는 애들. 요즘 리조트가 그래서 대한민국 세계 리조트도 비슷하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리조트들이. 요즘 리조트를 다 보는데 다 비슷해, 상황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왜 그냐? 리조트들이 이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이게 지었어요. 호구 마케팅. 소비자를 호구로 보고 어떻게 마케팅하는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리조트가 망한 거예요. 호구 마케팅. 야, 솔직히 말해서 저 리조트 가는 것보다도 중국이나 이게 동남아나 이쪽 아니면 필리핀이나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해외여행 가는 게 훨씬 싸요. 그 퀄리티가 훨씬 높아. 질에.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누가 가. 그래서 리조트가 망해요. 자, 리조트가 두 번째 망하는 이유가 뭐냐? 펜션한테 밀려요. 펜션이 가격이 싸죠. 자, 리조트는 겁나게 비싼데 펜션은 자, 펜션은 보통 4인 가족 단위로 해서 대부분 만들어요. 4인 가족 단위로 해서 이게 잘 수 있게끔 이게 모든 캠핑도 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좋아. 근데 가격은 싸. 자, 불도 제공하고 이게 여러 가지 제공해요, 서비스를. 펜션은. 근데 가격이 싸. 그죠? 근데 리조트는 어떻게 해요? 제공해주는 거는 별로 없어. 근데 어떻게 가격은 더럽게 비싸. 그러니까 어떻게 냐 소비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리조트에서 어떻게 해요? 펜션 쪽으로 다 옮겨가요. 요즘은 펜션도 어렵다고 해요. 자, 왜 그냐?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넘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인건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비용도 같이 올라요. 자, 이게 펜션 사업이 지른 게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넘으면서 펜션 사업도 같이 이게 장사가 안 돼. 왜? 그만큼 가격이 이제 올라요. 서비스 이제 환율적으로나. 그럼 어떻게 해? 상대적으로 해외에 이런 제3국 같은 데가 있죠. 대표적인 동남아, 중국이죠. 이런 데가 어떻게 해요? 물가가 싸니까 이쪽으로 관광을 많이 가요. 펜션에서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요즘 펜션 사업도 있죠. 근데 펜션이 훨씬 나아. 사람들이 만약에 국내 가족여행을 가면 펜션으로 많이 가. 리조트 안 가. 왜? 리조트는 어떻게 해요? 호구 마케팅을 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이게 몰라. 사람들이. 얘네들이 호구 마케팅을 쓰는데 어때? 근데 리조트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즐기지도 않는데 돈만 더럽게 많이 나가. 리조트에 가면. 그러니까 안 가기도 해요. 그래서 리조트들이 망한 거야. 차라리 그 돈으로 펜션을 가는 게 훨 나아. 국내 가족 여행을 가면 펜션을 가는 게 훨 나아. 그리고 어떻게 해외로 그냥 나가는 게 더, 왜 해외가 물가가 싸니까. 이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넘어가면서 이게 보통 국내 여행이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여행을 좀 줄이게 돼. 해외로 많이 나가. 이게 3만 불 넘어가면서 그래. 이것도 다 경제하고 다 마케팅하고 다 연결이 돼요. 자,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요. 국내 여행은 잘 안 가. 요즘 국내 관광지 가면 썰렁해요. 왜 썰렁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같은 가격이면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해외로 가는 게 훨씬 싼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갖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언제부터냐? 대한민국이 3만 불을 넘어가서부터 그렇게 돼요. 그럼 옛날에 2만 불 넘어가면서도 그때도 이게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요. 잘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해외로 많이 나가요. 자,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을 이게 풀어진 게 10,000불이 돌파하면서 해외여행이 풀어져요. 해외를 예전에 아무나 못 나갔어요. 그게 나라에서 규제를 했어. 국고 유출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해외여행을 언제 풀어주자면 90년대에 우리나라가 10,000불을 돌파를 해요. IMF 전에. 다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이 10,000불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돌파하면서 그때 해외여행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해외여행을 시작했어. 잘 보시면 다 이게 경제하고 다 오고 그 국민소득 다 이 관광사업이 연결돼요. 그러면 저기 우리나라 물가가 저기 비싸면 비쌀수록 관광사업이 더 안 좋아지나요? 그 인건비 같은 게 오르면 그래요. 근데 관광 대국 중에 보면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예요. 스위스 관광 대국이죠. 물가가 세. 그럼에도 사람들이 와. 왜? 물가가 비싸더라도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저기 관광 상품의 서비스를 그만큼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물가가 비싼데 관광 대국들이 있어요. 그만큼 관광 인프라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비쌈에도 불구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저기 1인당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되는 나라들이, 이하에 있는 나라들이 관광 상품이 어떻게 더 이게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해야 돼. 그렇게 따지자면. 근데 그런 나라는 관광 사업이 아예 거의 제로예요. 자, 1,000불도 안 돼. 자, 왜 그럴까요? 자, 물가 싸요. 밥값도 싸고 1,000불도 안 돼.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총 맞아 죽을 수 있어. 치안이 개판이야. 일단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도 안 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치안이 개판이야, 대부분. 그러면 거기 놀러 갔다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강도 만날 수가 있어. 그럼 치안이 확보가 안 된 데는 어때? 관광산업이 발달이 못해요, 기본적으로. 자, 관광 갔다 거기 가서 총 맞아 뒤져봐.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보통 이게 1,000불에서 왔다 갔다 가는 그 저기 나라들이 어떻게 치안 상태가 대부분 안 좋아. 그러니까 관광 사업이 발달을 못해. 그리고 관광 인프라도 없고. 아무리 물가가 싸도 뭘 저기 관광 인프라가 있고 뭐 서비스 제공할 게 있는데, 거기서 싸면 뭐해? 밥값 싸고 그런 뭐 물가 싸면 뭐해? 볼 게 없는데. 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기 국민소득이 낮다고 물가가 싸다고 해서 관광 사업이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비싸다고, 저기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관광 산업이 어떻게 죽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스위스죠. 자, 미국도 관광 대국이에요. 자, 미국이 6만 불이죠, 1인당 국민소득. 우리나라의 2배예요. 우리나라가 3만 불이 약간 넘어. 자, 미국이 6만 불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 더블이에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미국이 관광 대국이죠.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야, 거기도. 자, 그만큼 관광 인프라나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잘 되니까 물가가 비싸면도 오는 거예요. 무조건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관광 산업이 저거는 아니에요. 근데 서비스가 저기 관광 인프라도 많고 관광 서비스가 싸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발달하겠죠. 그러면 관광 서비스를 비용을 낮추려면 그 나라의 인건비가 좀 싸야 돼.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들이 유리해.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자,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광 그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품 비용 자체가 올라가겠죠. 국내에서 이게 관광을 하게 되면. 근데 어떻게 해요? 비용은 올라갔는데 서비스는 똑같아. 오히려 서비스는 더 반대로 갔어요. 예전보다 더 못해, 내가 보니까. 가면 갈수록 서비스가 좀 이게 안 좋아.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해. 좀 이게 관광지 가면 상인들도 그렇고 다 거저 먹으려고. 뭘 노력을 안 해. 그냥 와가지고 손님 오면 그냥 어떻게 눈탱이 밥으로 밥탱이 그냥 쳐가지고 그냥 다 그럴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자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을 관광을 안 와요. 잘 안 해. 왜? 가격만 비싸고. 이게 좀 약간 이게 관광지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관광 산업 위쪽이 좀 약간 좀 주도하는 어떤 회사나 이런 건데 오늘 관광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 뭐 한화관광이나 모시기관광 뭐 있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약간 브로커 장사 비슷하게 해요. 그게 한계가 있어 그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관광 인프라 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걸 적어놨는데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이게 관광 쪽에 있는 그 상인분들 그쪽 관광지에 있는 상인분들도 다 정신사태가 다 썩어먹었어. 이거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해. 그냥 바가지 씌워가지고 눈탱이 쳐가지고 다 거저 먹으려고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런 관광지로 안 가요. 왜? 다 그게 보여. 자, 여기서 대한민국 과자 예전에 과자 한 봉지 사는데 막 10만원 막 불러. 그냥 눈탱이를 쳐. 관광지에 가면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대한민국을 잘 여행을 안 가요. 어지간하면 해외로 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도 대한민국 여행을 잘 한다는데 뭐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올 리가 없나? 뭐 눈탱이 맞으러 대한민국의 관광 상품은 눈탱이입니다. 바가지와 눈탱이를 갖다 한번 관광 체험을 하십시오. 뭐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봐도 관광지에 있는 상인들이 다 정신상태가 다 썩어먹었어. 이거 한번 얘기해야 돼. 내가 관광 사업을 육성하는데 다 썩어먹었어. 다 거저먹으려고 해. 그리고 나라 돈은 어떻게 관광 이제 지원하면 그것만 빼먹으려고 그냥 지랄지랄 하고 있어요. 아이고. 특히 노인 양반들이 그래. 내가 노인 양반들 내가 한번 저걸 해야 돼. 관광지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노인 양반들이 몸뚱이는 움직이고 서비스는 주기는 싫고 어떻게 해요? 그냥 겁나게 그냥 바가지만 써면서 그냥 씌워가지고 돈만 쳐 먹고 싶은 거야, 이것들이. 이거 각성 좀 해야 돼, 인간들. 근데 물이 좀 빠졌네. 저번에 이게 못 건너가겠구나. 아이고. 여기서 끊고 할까? 잠깐 여기 좀 우리 기통차가 있다.